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령화 시대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장수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는 제각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 자산뿐만 아니라 당신이 활동적이었을 때 쌓았던 관계, 취미, 사회봉사 등 여러 방면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삶에서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가족과의 불화로 매일 갈등을 겪는다면 그 풍요로움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친밀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건강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노후 준비는 금전적인 준비에만 국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건강과 심리적 안정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노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영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생계 유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남은 수십 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취미가 없어서 그저 집에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제 자신이 무척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자신감도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취미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니어 취미 생활 7가지. 첫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국민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탁구는 접하기 쉽고 재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탁구는 심폐지구력과 근육 강화 운동이 결합된 운동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활동량이 풍부해 모든 계절에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특히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등산하는 것보다 1.4배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며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복부, 다리, 어깨,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탁구는 상대적으로 부상 위험이 적어 나이가 들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60대 이상 선수들을 위한 실버부가 마련된 아마추어 대회도 있어 대회 참여를 통해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탁구공과 라켓이 좀 더 큰 라지볼이라는 종목으로 탁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탁구는 시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신 운동으로 재활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탁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파크 골프입니다. 파크 골프는 채 하나와 공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저비용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시간을 자유롭게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좋은 취미로 인기가 많습니다.
일반 골프와 비교할 때 돈이 많이 들지 않고 클럽의 각도가 없어서 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아 몸에 부담이 적어 안전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과 연계에 즐길 수 있는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넓은 필드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파크 골프를 더욱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화되지 않아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만 입문 장벽이 낮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로 취미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매일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은 단순한 지식 획득을 넘어서 뇌의 인지 기능을 자극하여 정신적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독서는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며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단편이나 강렬한 자극을 주는 콘텐츠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주의력은 쉽게 분산되고 게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독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독서가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일상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서적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매일 단 몇 페이지의 책을 읽는 간단한 습관이라도 뇌의 건강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독서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풍요로운 정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취미 활동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정신 건강과 치매 예방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독서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텃밭 가꾸기입니다. 일상에 지친 주부들이 텃밭 가꾸기를 언급하면 흔히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가사, 육아, 직장 생활로 이미 분주한 그들에게 텃밭 작업이 마치 추가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이는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텃밭 가꾸기는 상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듯 전문 농부처럼 대규모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몇 가지 기본 도구와 씨앗을 사용해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화분에 상추, 시금치, 고추, 방울토마토, 토마토, 가지 등을 쉽게 키울 수 있는 채소를 심어보면 어떨까요? 이는 텃밭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지친 신체가 회복되며 기분 전환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 있어 신체적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도 수월하게 종사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베란다 혹은 개인의 작은 텃밭에서 다양한 채소를 직접 기르는 일은 단순히 신선한 농작물을 얻는 것을 넘어 건강 유지에도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당신에게 채소의 풍성함과 더불어 안정된 건강을 동시에 선사하는 이로움이 2배인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기농 채소도 재배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텃밭 가꾸기를 강추드립니다. 5번째 취미 활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신체 활동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널리 선호되는 노화 대비 운동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농도를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발바닥에 가해지는 자연적인 지압 효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내부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이외에도 걷기는 수면질을 향상시키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증진시켜 수면의 양과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어 잠 못 이루는 밤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산책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스러운 햇볕을 쬐면 이른바 행복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하여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갱년기로 인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중년 여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 퇴화를 방지하고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걷기만큼 효과적인 운동은 드물며 꾸준히 실천할 경우 삶의 후반부에 큰 보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래에는 맨발 걷기도 유행하곤 하는데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춰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6번째 취미 활동은 음악 감상입니다. 뇌의 손상으로 인해 음악의 멜로디나 조화를 인지하는 능력이 상실될 경우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오는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통해 감정을 체험하는 과정은 다층적이어서 멜로디나 조화를 명확히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음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음악 상실증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음악을 들을 때 즐거움이나 슬픔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경험합니다. 이는 음악이 단순히 음의 높낮이를 분별하는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감정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음악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노래에서 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음악과 감정의 관계는 복잡하며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음악은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효과를 지니며 특히 음악 치료를 통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치유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에는 뇌가 기쁨을 주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어 음식을 섭취할 때와 같은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옥시토신 또한 생성되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노년기에 직면한 신체적 변화, 은퇴,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변동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도 음악 감상을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평소 즐겨 듣는 음악 장르에 더해 새로운 장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장르의 작곡가와 음악 역사, 의미 등을 탐구함으로써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남에게 공유하고 풍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건강에 아주 좋은 음악 감상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7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자신의 신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세월이 흘러 관절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고 근육량도 감소하면서 격렬한 운동이 체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면 다양한 자세를 취하며 수행하는 요가는 근육 개선은 물론 힘줄과 인대를 단단하게 해주어
전반적인 신체의 조화와 튼튼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요가를 진행하면서 의식적인 호흡과 명상에 집중하는 과정은 심박수와 혈압을 조절하며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하는데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요가 자세와 호흡법을 배우고 따라 할 수 있어 매일 아침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요가와 명상을 일상의 시작으로 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취미로 여겨집니다. 나이 들어서 격한 운동보다는 요가와 명상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처럼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 또는 이웃의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봉사활동 모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마음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취미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수 시대에 접어들며 은퇴 이후 긴 여정을 어떻게 보낼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방식은 각자의 인생 후반부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여가 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은 새로운 인사들과 만나 삶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안한 노년을 위하여 자신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취미 활동을 찾아 한층 멋지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